네, 오늘 6월 18일 오늘 타블릿 PC 관련 미디어워치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굉장히 오랜만에 열렸는데 예, 오늘 송지호라는 그 대검찰청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검사하는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까 하고 좀 걱정은 했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2016년 10월 25일 타블렛 PC를 받아서 이미징을 하고 이 복사를 뜬 거죠. 이미징을 하고 포렌식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징을 하고 나서 바로 타블렛 PC는 바로 검찰한테 돌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면 통합 디지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이미징을 하고 포렌식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 검사 이미징하고 바로 자료는 그 타블렛 PC는 돌려주었고 포렌식 검사 이미징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 포렌식 검사하는 데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가 위치 정보를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위치 정보는 제주도 이 사람이 한 얘기는 GPS 또 시간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최순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독일 영사콜하고 제주도 동서안이었었는데 오늘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거는 위치 정보만 검찰이 요구를 해서 위치 정보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계속 그렇게 이미징이나 그 포렌식 검사를 사실 포렌식 검사 하기 위해서는 이미징을 떠야 되는 거니까 포렌식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검사가 누구냐 이 사람이 오늘 오후 재판 내내 변호사들이 그걸 물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포렌식 검사를 해서 포렌식 자료를 시드로 만들어서 검사한테 주었고 그랬는데 이 검사가 위치 정보를 요청을 해서 자기가 3, 4일인지 아니면 또 일주일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신문이 여러 번 반복될 때마다 말은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3, 4일보다 더 걸렸다,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위치 정보만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피고인들하고 변호사들이 서로 이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타블릿 PC의 소유자가 누구냐, 사용자가 누구냐, 이런 거는 검사를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또 변호인 측에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알아보지 않았다. 검사 측에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바로 신문이 시작됐는데 사실 오늘 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그 재판부가 경력 대등 재판부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바뀐 그 판사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바뀐 판사들은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예, 차은경은 여자 검사가 그 판사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왼쪽에 보는 측에서 방청객에서 바라보기에는 왼쪽에 있었는데 판사가 제가 개인적인 느낌에는 물론 1심하고 비교해봐서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여자 그 판사보다 훨씬 더 낫었고 또 그 전에 했던 그 판사보다도 조금 시원시원했고 또 변호인 측에서 신문할 때도 신문하는 걸 다 받아주는 이런 태도가 그 전에 판사보다 훨씬 더 낫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판사가 바뀌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1심의 판사나 또 항소심에서의 그 전에 판사보다는 진행이 훨씬 더 저희가 볼 때는 좀 낫다 싶었었고 그리고 그 재판 중에 또 방청객으로 온 사람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JP에 있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빨라서 저는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재판장에서
기록을 할 때도 핸드폰을 할 때도 자기 무릎 정도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이걸 눈높이를 올리고 열심히 하면은 이게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법원 직원들한테 지적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높이가 이만큼 정도의 높이가 되면 판사 측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이게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고 굉장히 이렇게 자판을 두들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뭐 어떤 내용을 했던 간에. 그래서 그게 좀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조바심을 냈는데 판사가 신원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적어놓고 퇴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조용히 넘어갔어요. 사실 뭐 그 전에 재판들 같으면 이럴 경우에 뭐 난리가 나죠. 완전히 뭐 중계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건데 오늘 판사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진행이 좀 매끄러웠었고 방청객 변호인 측에서 대하는 태도도 좀 달랐었고 방청객에 물론 하면서 이 검사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포렌식 검사를 했음에도 그때 검사가 누군지를 모른다, 굉장히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한숨도 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소리를 내지 말라 말은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포렌식 검사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미징을 하고 포렌식 검사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요청한 검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 검사한테 줬다. 또 위치 정보를 물어서 그 검사한테 얘기를 했고 전화로 몇 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프로 연락을 했다고 하고 다른 것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묻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 번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2시부터 한 2시 반 정도 새로운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고 나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6시 7시 가까이 돼서 6시 40분 가까이 돼서 끝나면서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뭔가 더 그 검사들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계속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차기한 변호사 같은 때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라진 카톡방 여기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증인도 이 기술자도 좀 말이 버벅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몰린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징을 뜨고 포렌식 검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동 분석 자료는 바로 검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위치 정보를 물은 검사도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오늘 증인 신문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재판이었었고 하면서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이 포렌식 검사를 요청한 검사도 모르고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검사들 모르고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차기현 변호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대통령이 한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느냐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JTBC에서 10월 18일 날 2016년 10월 18일 날 이 타블렛 PC를 입수를 해서 얘네가 주물럭거리다가 10월 24일 날 중앙법원에 와서 이거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25일 날 검사가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하는 데다 요청을 그랬는데 어떻게 이 검사가 이 자세한 거 이게 사용자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어떻게 위치 정보에 대해서만 물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렇게 다른 자료 이렇게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이때 훼손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일사천리로 JTBC하고
검사하고 이게 손이 맞아서 손발이 맞아서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가 있었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차기현 변호사가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건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또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검사들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걸 했을까. 어떻게 기록도 안 남기고 이미징을 뜨고 포렌식을 하고 그게 전부 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오늘 나온 증인이 이거를 CD로 만들어서 이를 검찰한테 줬다고 하니까 중앙법원에는 있을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좀 더 뭐 검찰이 포렌식 검사한 내용들은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온 송지한 그 디지털 포렌식 검사하는 수사관 이 사람이 그때의 이 포렌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검사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검사나 전부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서 또 정우성 씨의 그 휴대폰 녹음한 거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노트를 찾아봤는데 2017년 12월 13일 날 정우성 씨의 그 휴대폰에 녹음된 거를 튼 날이었었어요. 2017년 12월 14일 날이 최순실의 결심인데 그 전날 13일 날 정우성 씨의 포렌식 정우성 씨의 휴대폰에서 3자 통화를 했다는 그 내용을 틀었었어요. 그때의 그 녹음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은 제가 그 내용 그 녹음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뒤에 있는 기자들을 제가 돌아다봤고 해서 그날 기억은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나요. 그런데 그날도 이 송지환이라는 수사관이 디지털 포렌식 한 이 사람이 나왔는데 1차 그 정우성 씨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을 CD로 만든 것이 이경재 변호사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해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 CD 두 번째 만든 CD를 그 재판장에서 틀었는데 그때 이경재 변호사가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이 CD를 만든 것이 언제냐고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뭐 3, 4일 전이라고 그랬고 또 이 CD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몇 시간을 걸리냐 이런 것도 물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증인이 하는 얘기가 물론 뭐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얘기에 넘어갔는데 검사하고 앉아서 이 CD를 1차 CD를 틀어놓고 2차 CD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의 검사가 옆에 앉아있던 검사가 강상묵이라는 검사였어요. 그렇게 했고 이 CD를 만들라고 지시한 검사는 고영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영근 검사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경재 변호사가 야 이거 우리 못 믿어. 1차 그 포렌식한 자료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1차를 틀어놓고 거기에 모자라는 걸 집어넣고 빼고 한 거 이런 거 못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재판을 보면서도 그 검사나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검사 이름이 강상묵하고 고영건이었어요. 오늘도 혹시 고영건이 시켰나 이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오늘 나온 증인이 어떤 검사가 시켰는지 모른다고 했지만은 아마 강상묵이나 고영건이나 이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을 테고 또 이름 나온 것 중에 김태겸도 나왔어요. 이름이. 그리고 김용재 이 변호사 이름, 이 검사 이름도 나왔어요. 아마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누가 포렌식 검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지 또 그 제주도 동선에 대해서 물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었는데 어쨌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하면서 자기네 통합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했다는 이런 엉터리 얼렁뚱땅 이렇게 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였었죠. 네, 아마 여기에 대한 더 세세하고 기술적이고 더 아마 전문적인 오늘 재판에 대한 증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아마 그 또 차기현 변호사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재판 분위기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드리는 것은 좀 분위기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오늘 하여튼 뭐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은 9월 10일로 정해졌고 그때 또 증인을 또 소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규순이라는 증인인데 이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검찰청에 있는 증인인지 사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만일에 그러면서 오늘 차기한 변호사가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었죠. 카톡방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버벅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차기한 변호사가 이런 걸 많이 할 거 없이 바로 카톡방 대화를 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 카톡방 사라진 대화방을 살리자. 그러면은 이 타블렛 PC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타블렛 PC의 유심을 포렌식을 한번 해보자.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자. 이렇게 들이대니까 판사가 다음에 나오는 그 증인의 증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판사가 거절하지 않고 일단은 다음에 나오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판사가 바뀌어진 재판부가 하여튼 그전의 재판부보다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뭐 9월 달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때 또 판사가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 재판을 본다면 또 많이 진전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중요한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